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시장은 일종의 안도 랠리가 나왔습니다만 정확히는 안도 랠리라기보다는 언더슈팅에 대한 강한 시장 개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하루에 13.57%가 넘게 죽으면서 변동성 장세가 끝났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참 갈피를 잡기 힘든 시장이죠.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 대응을 해야 할지 시장 해석의 열쇠를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설명드립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는 해외 시장의 하락 대비 시가는 그닥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물도 갭 다운이 나오고 나서는 처음에는 반발 매수가 있었죠. 그 이유는 외국인이 시초가에는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물은 시초가부터 계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 바로 변동성 장세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럴 때 주된 추세가 무엇인지 잘 봐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개장 후 첫 1시간 동안 2,500억 넘게 주식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단지 선물 시장에서만 초반에 2천억가량 선물을 당기길래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15분 뒤에는 다시 매수를 매도로 뒤집어서 15분 동안 4천억가량의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30분도 안 돼서 매도했던 걸 싹 매수해서 걷어냈고요. 이런 가운데 변동성은 16포인트 정도로 올라와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글로벌 변동성 지수에 비하면 우리 시장 변동성은 지나치게 낮은 상태였고 아시아 세션에서 열리고 있었던 타 증시에 비하면 우리는 참 방어를 잘하고 있었죠. 연달아 일본은 마이너스 1.5%가 넘는 갭 다운이 나온 상태에서 추가로 스트레이트 하락이 이어져서 현물 기준으로 오전장에 마이너스 4%를 찍고 앉아 있었는데 우리는 참 잘 버틴 겁니다. 헌데 오전 10시 30분 홍콩 시장도 생각보다 갭 다운이 크게 나오고 추가 하락이 나오자 그때부터 우리 시장도 본격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이후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를 늘려서 마감까지 추세적으로 8,900억을 매도했고 선물 또한 오후 2시까지는 8,500억가량 매도해서 430포인트를 깨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외국인이 현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베이시스는 다시 마이너스 1.5포인트까지 벌어졌고 프로그램 매도는 1조 원가량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연기금리 주식 매도인데요. 연기금은 오늘 주식 매도를 2,300억가량 했죠. 하지만 선물을 1,270억 매수했습니다. 프로그램 차익 매도로 신고된 게 약 1,200억 원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실질 주식 매도량은 1,000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선물 430 이상에서 연기금이 주식을 매수했던 것을 다시 뒤집는 모습이라 의미 있는 흐름이라 봅니다. 시장이 지금 엄청 뒤숭숭한 분위기였고 또 점심경 시장이 바닥을 찍긴 했지만 사실 우리 시장은 대단히 잘 버텼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시아 세션은 오전에 일본이 마이너스 4% 빠진 것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철광석 가격이 마이너스 5%가 빠지고 미 국채와 유로 국채의 전산장 거래가 폭등을 하는 등 강한 리스크 오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변동성은 17.3포인트를 넘기지 못했어요. 또 풋옵션 425에서 대량의 매도가 쌓이는 것도 시장이 하락을 못하게 막는 요인이었습니다.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못하자 오후 12시 50분부터 철수 준비를 한 쪽이 생겼죠. 그러면서 미결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시장이 솔솔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은 오후 1시 40분부터는 매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장중 미결제 약정이 6,000계약 넘게 증가를 했다가 마감 때는 2,700계약가량 순증으로 끝났는데 사실상 장기 포지션을 제외한 일중거래의 매도는 제대로 된 이익을 보지 못하고 다 청산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이렇게 매도를 철수하는 모습이 나오자 변동성 지수도 다시 17포인트 언더로 내려가 버렸고 변동성 장세의 초입에 나오는 변동성 윗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이 뭔가 크게 하락할 줄 알았는데 우리 시장이 너무 잘 버텨서 당황스러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특히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죄다 급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매도가 하루짜리 아니었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변동성 장세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하락이 크게 나왔다가 급반등도 나오고 그 다음날 하루 쉬었다가 다시 내리고 하는 식으로 봉이 커지면서 크게 오르내리되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결국엔 지수가 내려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급락대 바닥에서 콜매도하면 안 되고 한번 하락 나왔다고 해서 풀매수 와장창 지르거나 또 선물매도 크게 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동성 장세의 특징은 일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크게 내려가면서 매수자들을 손절시키게 만들고 또 은근슬쩍 반등을 해서 한참 반등이 이루어지면 또 매도 쫓아갔다는 시장 참여자들을 최고점에서 손절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쌓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쌓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이따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유럽 세션 시작 전은 분위기가 참 흉흉했어요. 아시아 세션 오전장에 일본 박살나고 또 중국 뭐 상해거래소나 대련 금속거래소 이런 데서 원자재가 뭐 마이너스 8%대 언더슈팅을 보인 등 난리도 아니었죠. 이러면서 장기 채권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미국 10년물 금리는 마이너스 1.3%대 플러스 1.3%대까지 내려왔는데요. 다행히 점심 이후에 하나둘 상황이 수습되며 가기 시작했죠. 우선 BOJ가 주식 ETF를 700억 엔어치 매수하는 시장 개입을 했고 또 오후 시간 그 3시간 동안에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7천억 가량을 매수를 한 거니까 시간당 매수 금액이 2천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매수 개입을 한 셈이죠. 그러면서 미국 지수선물은 낙폭을 줄여갔습니다. 그러나 유럽 본장 시작 전까지 유럽 지수 선물은 낙폭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본장 시작 후 15분 지나서 유럽도 과매도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안도 랠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제의 매수세는 변동성 장세에서 나타나는 억지로 변동성을 죽이는 모습이었어요. 유럽 증시가 지난 주 금요일에 급락을 한 것은 이 테이퍼링이라는 미국 이슈도 때문에 밀린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이 변동성을 과도하게 눌러둔 것에 대한 후폭풍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 월물이 시작됐고 따라서 과도한 변동성 상승이라 판단한 시장 참여자들이 변동성 매도를 하면서 기계적으로 주식 매수가 유입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기름은 유럽 세션에서는 나름 조용한 편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란 대선이 있었고 강경파인 라이시가 당선이 되었으나 기름 시장은 뭐 안 빠진 정도였지 폭등은 아니었어요. 이후 유럽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그 저녁 8시에 그 라이시 대통령이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뭐 바이든은 안 만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 기름값이 크게 오를 줄 알았는데 전혀 오르질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란 대선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뭐 기름 강세가 충분히 반영됐다. 왜냐면 다른 원자재들 빠질 때 기름은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젠 미국 세션 시작 직전에는 기름값이 하락까지 합니다. 하지만 또 70.8달러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미국 세션 시작하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경기 민감주 전체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기름은 무려 3%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73달러를 기록했는데 지난번에 이어 제가 기름이 70달러 이상에서 두 번째 음봉이 나왔다라는 얘기 했었죠. 이제 저는 이제 세 번째 음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도 거의 막바지에 달아간다고 보는데 내일 모레 그 수요일에 발표될 그 원유 재고의 반응을 보면서 그 이후로 이제 세 번째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숏배팅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구리나 금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구리는 미국 세션 들어와서 상승폭을 키우긴 했는데 어쨌든 LME 기준으로 톤당 9,880달러 수준에서 거기까지 올라온 것 그걸로 만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것도 유럽 세션에서는 계속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금도 유럽 세션 초반에는 상승을 했으나 유로화가 올라온 것에 대한 뭐 연동된 수준 그 정도로만 상승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이 커머디티들이 강하게 뻗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는데요. 이격도가 이 정도로 벌어지면 탄력적으로 상승할 법도 한데 너무 약했죠. 따라서 전체 커머디티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난 5월 말부터 있었던 원자재 상승은 이 투기가 만들어낸 과수요이고 과수요가 빠져나갔지만 기대 인플레가 줄었기 때문에 전과 같은 과수요가 당장 돌아오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골드만큼은 반등이 강할 거라 봤는데 이번 주가 그 골드 옵션 만기죠. 그래서 양 옵션을 계속 누르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계속 1785달러 이상에서는 콜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을 제한시켰어요. 채권 시장에서는 안도랠리가 있었는데요. 또 전략적 발언도 있었죠.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국채와 유럽 국채가 폭등을 하다가
BOJ가 증시에 개입을 하는 등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기 시작했고요. 유럽 세션 들어와서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독일이 신규 차입을 22% 확대한다. 재정 확대죠. 그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독일 국채가 추가로 하락합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뉴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유럽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채권 시장도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국채가 오르면서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가 줄어든 게 아니라 독일 국채가 내려가면서 이탈리아 국채와의 스프레드가 줄어든 것이라 어제 독일 국채의 하락을 그렇게 좋게만 볼 수는 없는데요. 따라서 어제의 채권 시장 안정은 저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가 안정을 찾으면서 미국 지수 선물도 꾸준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장 시작하고 나서 전혀 다른 흐름이 있었죠. 바로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한 것인데요. 초반에는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나스닥 선물에 대한 매도가 강했습니다. 장중 14,000포인트를 깨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테슬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초반에 음봉을 세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는 장 시작 전부터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조정 한 번 없이 계속 올라가서 단숨에 바닥 대비 거의 800포인트 상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물론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600포인트가량 되지만 아시아 세션에서 기록했던 저점을 고려하면 800포인트가량 상승을 한 것이죠. 개별 종목 보면 지난주 금요일과 정반대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다우지수 라벨이 붙은 종목은 죄다 올랐습니다. 그냥 죄다 올랐고요. 금융주, 산업재, 소비재 등 경기 민감주는 싸그리 올랐습니다. 반대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았지만 장 초반이 낙폭을 제법 회복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도랠리가 지배한 하루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2% 부족한 점을 찾으라면 저는 변동성 선물을 꼽고 싶은데요. 변동성 지수는 어제 하루에 13.57% 하락을 하면서 17.89포인트까지 밀렸지만 변동성 선물은 끝까지 하락하지 않고 다시 매수 미결제를 모으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한 번의 변동성이 너무 죽었으니까 해지 차원에서 변동성을 매수하려는 것도 있고 또 잔존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정도 가격이면 매수를 쌓을 만하다 라고 싶어서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변동성이 제대로 살려면 한 방에 빵 하고 뜨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 변동성 매수가 쌓여서 나중에 터지는 게 그게 진짜 변동성 폭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의 시장 반등이 일시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제 VIP샵 몇 군데서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이제는 18달러를 강하게 깼는데요. 18달러를 일단 깨면서 신규 매수는 중단하였습니다. 제가 주식은 매입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정해진 매수 밴드를 하회하게 되면 일단 매입을 멈춥니다. 왜냐면 수급상에서 불균형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매입 평균 단가가 저는 아직 한참 더 높아요. 20달러대인데 해당 종목의 내재 변동성 고려하면 20달러 회복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저는 시간과 맞짱 뜨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빠졌다고 해서 손절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또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 여기다 몰빵한 것도 아니고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신규 매입을 중단한다. 요 정도로만 대응할 생각입니다. 하나 더,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다시 3만불 공방을 했는데 이 반기 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윈도우 드레싱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한 차례 더 언더슈팅이 남아있다고 보고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은 여기까지 하고 이 총평과 대응 전략을 좀 길게 얘기해 볼게요. 어제 시장은 안도랠리가 있었지만 증시에 국한된 것이고 변동성 장세의 범주에 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봉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죠. 다만 어제같이 양봉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날 그만큼이 크기에 그 정도 사이즈의 음봉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따라서 내일 하루는 그냥 시장이 또 찌글거리면서 상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수요일이나 목요일 경에는 재차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시장은 주된 방향성 플레이어의 흐름이 중요한데 어쨌든 해외 시장이
이 반등을 했지만 사실상 선택적 반등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시가총액이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가 골고루 있다고 해서 베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시장이 워낙 안 빠지니까 찾아낸 핑계 같고요. 개인들이 계속 고가권에서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 게 팩트죠. 물론 개인이 수급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밀리면 그것 또한 시장이 일부러 받아들여야겠지만 작년 하반기와 올해 1분기에 있었던 개인이 적극적인 매수에는 온데간도가 없고 지금은 수동적 매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경직을 제공할 망정 시장을 선두에서 탄력적으로 당기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적극적인 풋옵션 매수보다는 전략적으로 콜옵션 매도를 쌓아서 풋옵션 매수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기간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다만 이 콜옵션 매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을 하나 이야기하면 어제의 갭 다운으로 인해서 신규 콜옵션 매도의 평균 단가가 낮아졌어요. 콜옵션 매도 미결제 약정이 과도하게 쌓이면 강한 반발 매수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콜옵션 매도는 외가격 위주로 매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미결제 약정 수량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매도를 여러 날에 걸쳐서 쌓는다라는 식으로 대응해야지 시장이 밀린다고 해서 따라가서 콜옵션 매도하면 스트레스를 아주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풋옵션 매수도 외가격은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변동성을 어쨌든 하루 동안 크게 죽였기 때문에 델타가 완전히 뒤집혀서 굳히기 전까지는 외가격 매수는 시세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조정으로 본다 해도 풋옵션 매수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되 굳이 한다면 등가격 중심으로 단기로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기본적으로는 풋 매수는 오늘 하루 쉬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해외 시장은 어제 골고루 올랐다고 하지만 나스닥은 상승폭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간 워낙 안 빠졌기 때문에 상승률이 낮은 건데요. 이것은 시장이 가라앉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다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신고가를 갱신했던 섹터가 더욱 강하게 신고가를 갱신해줘야 되는데 어제는 그냥 워낙 눌렸던 다우와 러셀만 크게 오른 거예요. 그마저도 그냥 과도한 음봉을 감싸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런 반발 매수가 나오면 바로 다음날 또 음봉 나와서 뭐 상승폭 죄다 반납하고 대응 음봉 나오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뭐 그런 게 나오면 진짜 심각한 거고요. 하루 정도 쉬어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전체 시장을 보면 이제 선도한 섹터가 없는 거예요. 기간 중에 이렇게 반발 매수가 나올 망정 점점 내려간다고 하면 시장이 한참 지나고 봤을 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고점을 맞출 수는 없는데 이런 모습으로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에 대한 숏콜은 유지합니다. 어쨌든 신고가가 코앞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숏불을 가질 수는 없지만 나스닥 선물 매도 저는 이번 주에 좀 쌓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반등 너무 약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과수요가 껴있던 부분이 확인된 셈이고 따라서 기간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동성 장세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할게요. 변동성 장세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익스포저 관리라고도 하는데요. 시장에 변동성이 아예 없으면 대응이 어려워요. 움직이지 않으면 할 거 없죠. 하지만 변동성이 있으면 먹을 것도 많은데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잃을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레버리지 관리가 핵심입니다. 적은 익스포저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레버리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